뭐 그렇게 반기를 들었으면 써준 언론이라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죽었으면 옆에서 떠들어줄 사람이라도 있지만, 거기는 만약에 한마디라도 했으면 바로 그냥 잡혀가 죽거나,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요독수용소에 끌려가서 지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정권을 뭐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지 않는다면 북한에서 이런 대학생들의 폭동이나 남한식의 민주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학생들이나 또 여러 지식인 계층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거든요. 대학을 나왔는데 북한 대학의 3학년 교과 과정에 이런 거 있습니다. 주체 사상의 그 종교 편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주의 기본이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주체 사상 과목에서 따로 배워주던 과목인데 이 내용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 내용이 기본 내용이 뭐냐 이 교과목의 기본 내용이 김일성, 김정일의 유일사상, 유일적 지배체제의 그 정당성을 그 학생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 기본 내용을 보자면 김일성과 김정일은 5천년 역사에 우리 뭐 민족이 하늘이 된 그런 뭐 위인이고, 그래서 수령이 되기 위한 조건 3가지 해서 배워줍니다. 첫째, 완벽하고 위대한 사상을 가져야 된다. 수령이 되자면. 둘째, 위대한 경도력을 가져야 된다. 여기서 말할 리더십, 이걸 가져야 된다. 세 번째가 고매한 인민적 작품을 가져야 된다. 이 고민적 작품이라는 게 여기를 말하는 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완벽하게 갖춘 사람만이 수령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수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오직 김일성, 김정일 2분뿐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 대학생들이 가면 듣다가 보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앞서 말한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수령이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그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라면 수령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수령님하고도 우리 장군님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누가 하겠는가?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대학생들 전체 이런 의문이 생겨가지고 저희가 함흥에 가보면 그 대학가 촌이 있습니다. 함흥 6개 대학이 그 밀집되어 있는 대학가 촌이 있는데요. 그 대학가에 저희 또래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한참 그때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주체사상이 이게 뭔가 오류가 있고 모순투성이가 아닌가? 예, 그때 상당히 그 많은 대학생들이 한 의학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그 질문을 교수한테 했습니다. 직접 그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래 이 대학생이 했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그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 3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수령이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잡혀갔습니다. 어디 간지 모릅니다. 저희 또래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그 얘기를 다시는 안 꺼냈습니다. 북한에 보면 그 북한 사람들이 정말 스스로 북한에서 정말 세뇌 교육을 시키는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정말 왜 이것이 잘못됐는지 그 속에서도 모순점을 찾아내고 정말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라디오나 정말 외부의 정부의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된다면 이 체제를 한번 과감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개혁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사상이 바뀌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디오를 듣고 여기 탈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인민의 소리방송이라고 국정원에서 진행하는 24시간 진행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농도가 짙은 그 북한 체제 그 전복을 노골적으로 그 추종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어쩌고 보면 북한 주민들한테 제일 마음에 와닿는 방송입니다. 제가 KBS 사교육 방송도 들어보고 뭐 일본의 NHK 한국말 방송 그리고 연변 조선어 방송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제일 저희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인민의 소리 방송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탈북자 출신들도 많이 출연하고 또 남한의 그 일어난 그 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북한 체제의 그 불합리성에 대해서 조목조목하고 어떻게 것이 민주주의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방송을 들으면서 생각이 변해가지고 저희 친구들끼리 이런 결사 같은 것도 모아서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가지고 남한에서 소위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북한에 있을 때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한이 민주화를 했다니까 그 민주화 투사들한테 가서 뭔가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우리도 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제 친구 3명과 같이 넘어왔습니다. 중국에. 넘어와서 한국 영사관에 갔습니다. 영사관에 가니까 그때 노무현 정권 되니까 영사가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꿈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냐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이것이 아니구나. 여기서 실망을 하고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아무래도 가야 되겠다 해서 여기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제가 원래 공학도 없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할 수 있었지만, 제가 북한에서 들었던 그 라디오, 정말 사상이 변했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사상이 변했고, 뭔가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행동을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들게 했던 그 라디오로 내가 여기 와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 한 3년간 자유북한 방송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주민들한테 가장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여기 외부 세계의 정보를 들여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으로 북한 내 친한 세력, 남한을 잘 정말 동경하고 따르는 그런 세력을 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북한이 한때 한류 역풍이라고 해가지고 언론 보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치도 일부 사람들은 그것이 10년간 남북 교류 과정에서 일어난 어떤 성과물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남북 교류 하기 전부터 북한 주민들이 중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남한 영화나 미국 영화 또 홍콩 영화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 CD를 들여다가 다 들었습니다. 라디오도 듣고. 그것이 오히려 전년 들어서 남북 정상회담 이후 꾸준히 좀 많이 좀 들어가다 뿐이지, 이미 그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남북 교류 해서 하해 협력의 모둠을 통해서 한류가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미 시작했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요.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이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상당히 탄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경 지역에서 라디오나 이런 거는 이제는 숨어서 들으니까 단속 못 하는데, 저희하고 연결을 하는 북한 주민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숨어가지고 핸드폰으로. 저희가 한국 핸드폰도 들여보내고 또 중국 핸드폰도 들여보냈는데, 이분들이 핸드폰을 쓰니까 북한이 정보를 막기 위해서 과거에는 핸드폰 탐지기, 핸드폰 신호가 켜지면 바로 탐지기가 감지를 해서 그 위치를 추적해서 가서 잡는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걸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방법을 바꿔가지고 10초를 통화하고 다 1분 정도 통화를 하고 또 다른 산으로 옮기고, 위치를 자꾸 옮기니까 북한도 추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구안해내는 방법이 전파 교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그 정보를 듣는 게 소식을 통화를 하면서 너무 전파 방해가 심해가지고 목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래서 정말 어렵게 그 정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북한에 라디오도 들여보내기도 좋고 또 삐라 뿌리기도 좋고 그런 것도 좋지만, 일단 여기 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 중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을 통해서 또 중국에 거래하는 왕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분명히 북한 민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북한의 내부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됩니다. 남한이 과거에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대북 공작을 다시 시작을 한다면 분명히 북한을 들어가서 내부에서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고, 북한의 변화를 하루빨리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민들이 뭔가를 해보고 싶어도 이거 공연을 했다고 나만 죽는 게 아닌가 두려움을 갖고 못합니다. 간부들도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눈치를 봅니다. 북한의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을 보면 일반 주민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수용소도 한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완전히 영원히 못 나오는 것이 있고, 들어갔다가 혁명화를 받고 한 3년, 5년 동안 혁명화를 받고 다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간부들이 예를 들어 단체적 활동을 했다. 이 영혼은 무조건 그냥 아주 죽여버린다. 다시는 싹을 키우지 못하게.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간부들이 신조가 그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마라. 일반 평민들은 들어가서 죄를 지으면 다시 소생할 기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이제 한번 죄를 짓고 수용소에 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 들어간다. 매장된다. 그래서 이런 항상 두려움 때문에 이런 못 납니다. 뭔가를 하고 싶어도 항상 눈치를 보고. 그래서 우리가 외부에서 우리가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외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있고, 그 변화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준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부는 얼마 전에
또 북한에서 장교를 하시던 분 만났는데요. 그 김정은이나 후계 체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 북한이 나이 어린 놈이 되면 뭐 군대들이 따르겠어? 김정일이 살아있으니까 지금 말 듣는 척하지, 이제 그 나이 어린 30도 안 된 젊은 놈이 이제 올라가면 누가 그 말을 듣겠어? 자기들부터 위관급 장교들도 그렇고 뭐 영관급 이런 사람들도 누구도 그 말을 들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그 3대 세습 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